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 악화로 경기 회복 지연과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가 0.45% 밀린 8,146으로 마감된 가운데 다우와 S&P 500은 4주째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과 달러 강세 때문입니다. 8월 인더분 WTI는 0.9% 밀려 배럴당 59달러 89센트에 마감됐습니다.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국과 유럽연합 간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마지막 쟁점이었던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필요할 경우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사이버 위기가 사실상 종결되고 피해를 입었던 사이트들도 완전 정상화됐습니다. 숙주 사이트 9개도 추가로 발견돼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뉴욕 증시가 4주째 하락했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 다우는 0.5% 밀리면서 8,146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다우와 함께 S&P 500도 내렸고요. 나스닥만 강보합으로 끝냈는데요.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소비심리 악화로 인해서 지표와 실적 부진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역시 배럴당 60달러를 밑돌면서 에너지주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 강수연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특별히 다우와 S&P 500은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2분기 미국의 기업 실적들 악화 우려감과 더불어서 경제 지표 부진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미국 경기 회복 속도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경제 지표 간의 괴리를 보여줬던 심리 지표가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낸 점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7월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달에 유가나 금리 상승, 그리고 고용 악화와 부채 부담 등이 소비 심리 회복을 제한하면서 전달의 70.4에서 이번 달 64.6%를 기록하면서 4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6월의 수입 물가 역시 예상보다 높은 3.2% 상승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5월에 미국 무역 수지 적자는 26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02년 이래로 가장 10년 내 최저 수준을 나타내면서 축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소비 부진에 따른 수입이 전월 대비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별로 살펴보면은 GM이 11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서 4개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영업을 시작하겠다 밝힌 바 있는데요. 전체 직원의 35%를 감원하고 16개 공장을 폐쇄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기로 밝히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는 0.74% 약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가 60달러 선마저 매주면서 급락하자 쉐브론과 엑스모빌 등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상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US 스틸과 리오틴트 등이 2%대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소비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GM 호재마저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던가요?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알코아가 예상보다는 덜 나쁜 실적을 내놓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쉐브론이 또 안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좀 험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는 이번 미국 뉴욕 증시는 사실 기술주 또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일에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14일에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해서 16일에 JP모간, 그리고 17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등 미국의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정부의 각종 지원책으로 인해서 실적이 지탱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용 경색과 기업 및 가계 부분의 어떤 경기 침체가 실적을 바닥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분기 은행들이 보여줬던 그런 깜짝 실적이 2분기에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뿐만 아니고 인텔과 존슨앤존슨, 그리고 구글과 제너럴 일렉트릭 등 대형 블루칩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2분기 기업 실적들은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국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맞춰서 국내 역시 실적 발표가 시작되었는데요. 지난달에 신세계를 이어서 그 우리나라 역시 뭐 포스코나 LG화학,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등 철강과 화학, 그리고 IT의 대표 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굵직굵직한 특별히 은행주 그리고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이번 주 뉴욕 증시의 모습인데요. 특별히 은행주에 대해서는요. 실적이 지금 바닥을 쳤는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천양지차인 것 같습니다. 전망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보시다시피 그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시면요. 그 전년 동기보다 EPS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나타나는 은행주는 그 시티그룹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것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전망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 외 대형 블루칩 중에서는 구글이나 IBM 같은 IT 관련주들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실적이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요. 전분기 대비로는 좀 나아지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안 좋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적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의 국내에서 여러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외에 뭐 특이한 만한 변수가 있다면 좀 챙겨주시죠. 우선 미 증시에서 그 하락에 베팅하는 숏세일 비중이 지난 4월 이후로 최고로 상승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화이자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제약과 기술, 금융주 전반에 걸쳐서 실적 부진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확산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지표나 소비 지표 또는 그런 심리 지표 등 주요 경제 지표의 그 악화가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전망이 증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그 약세장에 베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실제로 지난 4주간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3월 이후 최장기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3차선을 뚫고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증시에서 그 IPO가 9개월 만에 재개되었는데요. 우선 지난 10일에 그 선진 증시에 그 상장되었던 구일인 산진제약과 그리고 완마케이블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그 IPO 거래 그 신규 거래액 상장 이후로 처음으로 거래된 이 업체들이 주가가 그 82%, 125% 급등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중국 그 증권감독위원회에서 IPO 재개에 따른 과도한 변동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규제 시스템을 개정을 했지만 그 당국의 어떤 의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 과열 양상을 보여주면서 IPO 재개가 오히려 증시 변동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으로 그 증시가 조정을 겪을지 모른다는 어떤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 국면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그 대출 가운데서 20% 이상이 증시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 부양 부양에 따른 어떤 시설 투자 자금이 아닌 증시로 그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증시 거품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한 이러한 자금이 IPO 시장으로까지 급속히 그 유입된다면 그 증시의 버블에 대한 압박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대조적이네요. 약세장 베팅이 늘고 있는 미국 쪽, 그리고 반대로 IPO가 재개가 되면서 증시 버블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중국. 관련해서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도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의 경제 지표는 중국과 미국에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그런 판단으로 쓰고 있는데요. 우선 16일에는 그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기대가 많이 큰 건 당연히 2분기 GDP일 텐데요. 그 전년 동기에서 7.8% 성장을 기록하면서 1분기에 그 6.1% 이후 V자 반등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성장률도 정부 목표치인 8%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 효과가 크게 기인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 중국이 언제쯤 확장 정책에 대한 수위를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같은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역시 기저효과로 하락세는 이어가겠지만 자산 가격 상승과 그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지속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원자버 총리가 경기 회복이 확실치 않으며 통화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언급해서 당분간 중국의 정책 기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점진적인 대출 속도 조절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와 생산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L자형 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14일에는 2월 소매 매출이 2개월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있지만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휘발유와 자동차를 제외한 핵심 소매 매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비 위축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발표될 그 산업 생산 역시 그 8개월 연속으로 해서 전월 대비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어떤 일시적인 반등을 제외하고는 18개월째 그 하락세를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동률도 역시 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기 대비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3분기 바닥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국제 유가의 움직임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주말에는 60달러 밑으로 결과 나오면서 60달러를 하회하는 50달러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끝에 이제 국제 유가 움직임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유가가 장중에 배럴당 5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1월 이후로는 최대 주간의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제 유가는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인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만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모습을 일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유가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미국 외환 시장에서 달러와 엔화는 다시금 재강세를 보였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대우증권 강수현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한 EU FTA가 사실상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예. 간단하게 의의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교통상부가 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그 13일 그 스톡홀름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스웨덴 정상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 FTA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뒤 이제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아마도 그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오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최종 합의만을 위한 그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예. 그 1차 협상이 그 2007년 5월에 열렸으니까 2년여가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됐는데요. 그 의의를 본다면은 그 EU와의 그 자유무역전 타결을 해가지고요. 한국은 주요 국가 중에서 미국과 EU라는 그 거대 소비국을 그 동시에 이제 자유무역 협정의 틀로 묶어놓는 그런 국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한국이 그 FTA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데요. 그 현재 그 한국이 맺은 FTA 현황을 보면요, 일단은 그 칠레하고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 자유무역 연합과는 이제 FTA가 발효 중에 있고요. 그 아세안하고는 그 지난해 그 상품 부분이 타결된 데 이어서 그 최근 이제 서비스 부분도 타결됐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 이제 모든 협상이 완료가 됐고요. 그 미국과는 이제 FTA 비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인도도 이제 가서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요. 그 오늘 8월께 이제 정식 서명이 이루어지는데요. 또 캐나다, 호주하고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FTA 뛰어든 지는 불과 안 되지만 이제 지금까지 추진 속도로 보면은 그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그 FTA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우리가 의미를 둔다 그러면은 그 세계 3대 소비 시장인 미국, EU, 중국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네. 그 3대 소비 시장 중에서 미국과 EU를 동시에 FTA 틀로 묶어놓았고요. 이런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상당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년여가 넘게 시간을 소요를 시킨 만큼 한 EU FTA 타결까지 난관도 많았는데요. 관세 환급 문제를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했었죠. 자, 관세 환급을 포함해서 양측의 그 타결 내용도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일단은 그 세부 타결 내용은요, 그 양측 정부의 그 공식 발표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그 진행된 협상하고 그 들려진 내용을 토대로 보면요. 일단은 그 전반적인 그 상품 관세 폐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품 관세 폐지를 보면은 그 3년 내 관세 철폐가 EU는 99%에 이르고요. 그 한국은 9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 관세 철폐 품목 비율은 한미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그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우리 측의 경우는 그 자동차 부품, 칼라 TV, 그 냉장고, 그 선박 등이고요. EU 측은 그 자동차 부품, 그 무선기기 부품, 그 평판 디스플레이, 그 냉장고, 에어컨 등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협상 대상 중 하나였던 자동차는 양측이 공의 이제 그 1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이내에 폐지하기로 했고요. 네. 그 1500cc 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 내 그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는데요. 그 승용차 관세율이 우리나라는 평균 8%거든요. 네. 그 EU가 평균 10%인 점을 감안해 보면은 그 상대적으로 우리 측에 유리한 조건이라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측은 이 밖에 그 기타 기계류, 그 순모직물, 건설 중장비 등 그 4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예외적으로 그 협정 발효 7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 부문에서는 그 냉동 삼겹살과 와인이 주요 간식거리였는데요. 그 냉동 삼겹살 관세 철폐는 그 10년으로 합의했고요. 그 와인은 그 관세를 이제 즉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울러 그 초미의 관심을 모아오는 그 관세 환급의 경우 그 제도는 유지하되 그 EU가 보호 장치를 갖는 것으로 절충했는데요.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그 현행 그 관세 환급 제도를 인정하되 그 협정 발효 5년 후부터는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해당 품목의 그 관세 상한, 그 환급 관세율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두기로 했거든요. 일단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한미 FTA 선과 비슷한 선에서 FTA가 좀 타결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겠다. 이렇게 내용의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역시나 한 EU FTA가 사실상 타결이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1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의 관세가 3년 내에 철폐가 된다면 사실상 수입차, 외제차 쪽이 더 큰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EU FTA가 사실상 타결이 됐기 때문에 미국 측의 자동차는 조금 위협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자동차 파트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라는 그 두 개의 동시에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유럽차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라든지 기술력 이런 면에서 그 유럽이 앞서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친환경, 그 자동차 연비 있지 않습니까? 그 친환경 기준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준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이제 경쟁력이 앞선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그 미국하고 EU가 동시에 열렸을 때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그 EU의 그 차가 더 힘을 발휘할 것 같고요. 네. 거꾸로 우리가 이제 EU 시장에 진출하는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큰 혜택을 누릴 거다 이런 입장이 있지만요. 네. 결국 그 키포인트는 그 EU의 그 강화된 환경 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환경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자동차가 그런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요. EU하고 맺은 FTA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차보다는 유럽 차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도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유럽 차와 한번 겨뤄볼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절차가 뭐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거대 국가의 FTA 체결에 따른 대응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 피해보는 섹터도 있을 그렇습니다. 테니까요. 일단은 그 우선 남은 절차는요. 그 한EU FTA의 경우 이제 우선 타결 선언이 오늘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들을 이어서 그 양측 정부 고위관계자가 가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식 서명에 이르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EU는 이제 여러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가서명 후에요. 그 해당 국가들이 협정문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정식 서명이 끝나면 이제 양측 정부가 비준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우리의 경우 이제 미국과 FTA 문제가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EU 못지않게 EU도 미국 못지않는 파급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그 국회 비준이 제대로 발효가 될지, 국회 비준을 통해서 제대로 발효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정부는 그 미국에 이어서 EU와 FTA 협상에 따라 그 피해를 입게 될 농산물이라든지 일부 제조업 이런 대책 마련에 착수를 했거든요. 네. 그 당장 이제 EU와 FTA가 발효되면은 그 전자하고 자동차는 수혜 업종이 분류가 되지만요. 그 정밀화학, 석유화학, 그 농산물들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네. 정부가 얼마나 그 효율적인 FTA 피해 보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나도 그 FTA 조기 비준 및 발효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FTA는 그 양자 간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협상이니만큼 득실이 동시에 발생하겠죠. 또 우리 국내 어떤 그 기반을 존립 기반이 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분명 보호를 해줄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자, 다른 소식 한번 보죠. 금융감독당국이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그렇죠. 대한 예. 결과에 대한 왜곡 가능성을 제기를 했다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 정치권에서 그런 그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금융감독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일단 내용을 보면은 최근 이제 장애 파생 상품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직접 실시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그 13개 금융회사 논의를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그 장애 파생 상품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과 증권사 등 그 금융회사들이 직접 하고 그것을 이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거든요. 네. 이는 그 자체 테스트에서는 그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그 정치권과 그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그 키코 등 그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한 그 감독 강화를 위해서 그 올 연말까지 그 파생 상품 종합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순히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직접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게 된 이유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런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그 현재 국내 시장의 그 파생 상품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현재 그 국내 파생 상품 시장은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그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그 장애 파생 상품 분야에서 커가고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 1분기 그 파생 상품 잔액 현황을 보면요. 그 전체는 6,186조에 이르고 있거든요. 네. 이 중 그 장내 파생 상품은 84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그 반면 이제 그 장애 파생 상품은 무려 그 6,102조에 이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파생 상품의 98.6%를 장애 파생 상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를 꺼는 것은 이 장애 파생 상품의 그 실질적 운영 주체가 대부분 외국계거든요. 네. 외국계 증권이나 IB인데요. 사실 그 정부가 그 장애 파생 상품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직접 실시한다는 이면에는요, 그 외국계 증권사 및 IB에 대한 견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난해 말부터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계 증권사 및 IB를 그 감독 당국 그 밑으로 들어오기를 계속 희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스트레스 직접 실시 역시 그 이 같은 일환에서 추진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소식 하나만 더 보죠. 정부가 요즘에 증세, 세금 걷어들이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 소득세는 인하하기로 했지만 상속 증여세 인하는 유보됐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데요. 그 지난번에 이제 법인세 인하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어제 나온 얘기를 보면은 그 상속 증여세 세율은 인하를 유보하고 법인세는 이제 그대로 그 인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네. 그 현재 그 상속 증여세 세율을 보면요. 현재 그 10에서 50%입니다. 이거를 그 정부 당초 계획은 2009년에 그 7에서 34%로 낮추고요. 그 2010년에는 6에서 33%로 낮추기로 했고요. 또 법인세는 이제 그 11에서 25%인데 2009년에는 11에서 22%, 또 2010년에는 10에서 20%로 낮추기로 이렇게 안을 짜놓고 있거든요. 그 소득세도 그 현행 그 8에서 35%에서 2010년에는 그 6에서 33% 이렇게 낮춘 안을 짜고 있는데요. 그 이제 상속 증여세는 유보가 되고 이제 법인세는 예정대로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정부가 이렇게 정책 기조를 바꾼 데는요. 그 세제 개편이라는 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자 서민 증세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비등한 상황에서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비교적 손쉬운, 그러니까 여론을 손쉽게 돌릴 수 있는 부자 감세 축소 및 부자 감세 폐지로 그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사실 그 일본에서는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부가가치세 해당하는 그 소비세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소비세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권 교체까지 일어났거든요. 네. 정부로서 이 점을 상당히 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많은 경기 지표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기술주, 은행주의 실적 발표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와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웃돈다고 한다면 4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 하락의 고리에 끊을 수도 있겠는데요. 반대의 경우에는 보다 더 긴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급등 랠리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상당히 줄여놓은 터라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 악화 우려 때문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특히 다우의 경우에는 0.45% 밀리면서 8,146을 기록했습니다. 한 EU FTA가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이 지난 주말 들어왔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증시 또 어떤 영향을 받을런지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